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나오면 일단 가장 기초가 그 여러분들 다른 학원에서 기초 할 때 이것만 하고 가. 그 다음에 하자고. 그 다음에도 안 해줘. 그러니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어쨌든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후발 불능은 무효는 아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에는 전부 불능도 있고 또 일부가 불능인 경우도 있어. 그런 게 밑에 한번 봐. 51페이지 맨 밑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나오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다 다 같이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요봐 갑의 토지 1만 제곱미터를 을과 매매했대. 1만 제곱미터를. 근데 매매계약은 체결했는데 체결 전에 이중 2,000평이 바닷물에 휩쓸려 가서 포락으로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계약은 체결했는데 그중 2,000제곱미터 2,000평이 바닷물로 휩쓸려 간다. 이것을 따라서 합니다. 포락에 휩쓸려서 없어져 버려서 멸실. 그러면 1000평 매매했는데 계약 체결 전날 밤 2,000m가 바닷물에 휩쓸려서 없어졌다면 전부 불능이요, 일부 불능이야? 일부 불능. 그럼 일부 불능도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 일부 그러면 원칙이 전부와 같이 취급해버려. 그래서 일부가 불능인 경우 원칙은 전부 불능처럼 무효야 이렇게. 전부 불능처럼. 그래서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유상계약의 일부 불능이라고 그래. 그래서 밑에 한번 메모해보자. 맨 밑에 양가로 2번을 봐.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 밑줄 그으셔.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메모하시고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이다. 그것이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그래. 메모. 자, 여러분들은 메모. 어떤 법률행위 중에서 일부가 무효이면 일부만 무효래, 전부를 무효래. 이것을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일부가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부를 불능으로 취급해서 원칙이 전부가 무효가 된다. 동의해? 다만 유상계약의 일부 불능이라는 말이 있던 게 유상계약은 우리 쌍무계약은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두 사람이 다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이므로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한번 여러분들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 2번 51페이지 오른쪽 2번 날개 있지? 그 오른쪽 2번 전부 불능 거기 있잖아 지금. 거기다 메모해. 거기다가 양가로 2번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날개에다가 메모. 여기다 오른쪽에 뭐라고 써놓냐면 유상계약의 무슨 계약의? 유상계약이 대표적인 게 매매교환이야. 매매교환. 유상계약. 매매와 교환은 그냥 매매와 교환은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무효로 해결해, 유효로 해결해.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 말이에요. 유상계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 자, 일부 불능도 원칙이 전부 불능과 마찬가지로 무효요.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은 유상계약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유상계약.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거 다시 설명했는데 지금 다시 매매나 교환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무효로 유효로 이렇게. 매매 교환만 그래.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 유효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야.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저 매매에서 배우거든. 그래서 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불이익을
그로 인하여 생기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책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져야 되는데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무슨 뜻이냐면 다음에 배워.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먹은 사람은 자기가 그 하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이것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 여러분들이 쌀을 강화쌀 한 포대 샀을 때 집에 와서 살펴봤더니 벌레들이 들어있잖아.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여러분이 주택을 샀는데 주로 단독주택은 주로 누수 있잖아. 물이 새는 거 모르고 샀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샌다고. 그럼 팔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물건을 팔아먹은 매도인은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져줘야 한다. 이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유상계약의 이거 봐야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로 오고 무슨 책임으로? 지금 이렇게 메모하라고 그랬지? 여기다 여러분 메모해.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이고 무슨 책임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러면 자, 시험이 어디?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후발 불능에서 생겨, 원시 불능에서 생겨. 그렇지. 다음 중 원시적 불능과 관계없는 것을 골라라 물어보면 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긴다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유효일 때 생기는 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먹은 사람은 이거 봐라.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겨주었다는 얘기는 계약이 유효했다는 것이야. 계약이 유효해서 물건을 넘겨주었는데 완전한 물건을 넘겨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에게 져야 할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동의하냐?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자, 여기 봐. 갑이 10,000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멸실이 되었대. 그러면 이때 매수인은 포락으로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이렇게 돼. 이제 일부 나오잖아.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져 이렇게. 즉 10,000제곱미터를 샀는데 그중 2,000제곱미터가 포락으로 멸실이 되었을 때 요것만큼도 매수인의 매수인의 의도를 봤을 때 목적 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져. 그래서 우리는 매매계약에서 약속 못 지키잖아. 그럼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그러면 계약을 파기시키는 거 해지할 수도 이렇게 나와. 해지 이렇게. 그러나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 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할 필요 없고 요만큼 깎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에 배운다는 것이고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걸 수량부정 매매라고 그래. 그래서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한다. 그래서 수량부족 원시적 일부 물론의 경우 선의 매수인은 이 사람들은 선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여러분들 수원선은 그러니까 수량부족 원시적 일부 물론은 매수인은 알고 사야 돼, 모르고 사야 돼. 모르고 사야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다음에 배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자 다시 되돌아가서 일부가 불능이면 자 여러분들 한번 가봐. 거기서 위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살펴보자. 위에서 2번에 양가로 1번에 원시적 불능에서 동그라미 3번 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51페이지 51페이지 맨 위에 불능의 분류 양가로 1번 원시불능 후발불능 반가로 1번 원시불능 동그라미 3번 봐. 자 3번 원시적 일부 불능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맞아 틀려? 틀렸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무효라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그 책을 밑에다 써놓은 거 이렇게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전부를 불능으로 해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임이 원칙이요 무효임이 원칙이요. 그렇게 써놔야 돼. 무효임이 원칙이다 이렇게 써. 거기다 메모. 유효하다 해놓고 그럼 이렇게 자 원시적 일부 불능도 유효가 될 수 있다 하면 맞아. 근데 유효하다 그러면 틀렸잖아. 이런 게 거기다가 지워버리고 유효하다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써. 그냥 유효하다 밑줄 그시고 맨 밑으로 있잖아. 화살표로 한번 가볼까? 여기서 이렇게 쭉 아까 밑에 공부했던 거 그냥 맨 위에 원시적 일부 물렁의 경우는 유효이다 이렇게 써놨지 않았어. 그러면 그 원칙을 말한다면 우리는 항상 민법은 원칙과 예외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칙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 예외적으로 다 유효요, 유상계약만 유효야. 유상계약, 매매나 교환만 원시적 일부 물렁은 유효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설득돼? 그러면 이제 다시 2번으로 가. 위에서 불능의 분류에 원시적 불능의 2번.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은 당연히 무효이다. 여기까지 왔나? 다만 한번 읽어보자. 다만 시작. 다만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계약 당사자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민법은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공부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성공 못해. 여기서 이제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효다 했고요. 무효였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딱 봤더니 여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나왔나? 한번 읽어본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목적에서 확정 가능해야 되는데 원시적 불능. 자, 목적에서 생기는 거야. 가능 불가능에서 생겨 단계에서.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 무효의 경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해.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없어? 옳지. 이걸 기억하는 거 아닌데 우리는 무효의 효력을 다 배우는 거니까. 아까 민법은 무효인 경우를 배운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무효인 경우를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고 무효가 되었을 때 생기는 효력을 또 배우게 돼 있어. 그럼 어디? 지금 한번 거기 2번 동그라미 읽어본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다 네모 쳐봐. 위에서 2번에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 지금 가고 있지? 어디다가 네모 치라고?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네모 쳐. 그러면 여기 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유효일 때 생기다 하면 아니잖아. 그거 다시 2번 읽는다. 원시적 불능은 당연히 무효이다. 오케이? 다만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 선의 무과실은 상대방에게 무효였을 때야. 이봐라. 원시적 불능은 당연히 무효인데 무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렇게 나오잖아. 오케이? 그래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끝나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그럼 아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고 그러잖아. 한번 여보다 책임이 뭐라고? 불이익이야. 불이익을 감당해야 돼.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은지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물어보면 진다. 안 지는 놈들인데 진다. 그래서 너 안 되면 어떻게? 목다. 이렇게 배짱 부른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민법은 지금 유도해가고 있어. 무효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효였을 때 여러 가지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공부하려고 유도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유효일 때 생기는 효력이라고, 무효일 때 생기는 효력이라고.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 다시 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유효일 때 생긴다, 무효일 때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효일 때 생긴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하고 말아버리거든. 무슨 얘기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여러분들이 무효일 때 생긴다 그랬더니 나는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우리는 알았으니까. 근데 인터넷 집에 여기 안 오고 동영상 보는 사람이 막 불만을 제기해. 끝이 흐리네, 저 새끼. 지금 뭔 얘기인지 상황을 다시 물을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유효일 때 생긴다, 무효일 때 생긴다.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물었잖아. 여러분들이 무효일 때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나는 그걸 무효일 때 생긴다 다시 언급 않고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하고 그랬더니 동영상만 보는 사람들은 속이 타는 거예요. 유효일 때 생기냐 무효일 때 생기냐 물었더니 여러분들이 답을 했잖아 이렇게. 그럼 나는 다시 언급할 필요 없잖아. 여기서는 언급 안 했더니 동영상 보는 사람은 저 새끼는 끝이 흐려서 애통 터져 죽겠대. 지금 여러분 여기 안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차 타고 다니면서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내가 물었잖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유효일 때 생긴다 무효일 때 생긴다 해서 여러분들이 뭉치렁뭉치렁 했지 지금. 나는 대답 안 하니까 이제 이 새끼가 이때 생긴다는 얘기요 이때 생긴다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라고 나와서 그냥 나중에 수업을 직접 참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 제기하지 마셔. 왜냐하면 강의 올 때 우리는 강의를 갖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해주면 좋겠지만 이 얘기 안 해줘도 전후 사정에서 빨리 캐치하라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알아서 해. 그러니까 두 개. 여기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효일 때 생기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생기잖아. 이제 자꾸 구별해 가는데 괜찮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 훈련시키고 있어.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훈련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사고가 어영부영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유효 사유와 무효 사유를 배우고 그러면 단순히 유효다 무효다만 배우는 게 아니라 끝은 유효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무효였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길까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오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그래서 계약법에서 다시 언급을 해. 계약법에서. 그래서 계약법에서 언급을 하는데 그걸 지금 해버리고 가자고 이렇게. 자, 535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 있냐면 여기다가 네모 아까 동그라미 2번 가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해놓고 535조 나오지? 거기다가 여러분들 페이지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한번 봐. 다음에 볼 것이지만 여기 민법은 총칙에서 계약법에서도 언급되는 거 물권법에서 언급되는 걸 다 한꺼번에 공부하니까 야, 그 친구 참 왔다 갔다 해서 못 살갔다 하지 마시고 총칙은 앞에 있는 부분도 뒤에 있는 부분도 한꺼번에 공부하니까 거기다가 페이지 397 참조 이렇게 써놔. 우리 합격하실 분들은 397조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397페이지를 한번 가봐. 그러면 계약법에서 다시 언급을 해. 그러면 계약법 배울 때 언급하면 여기서 한번 언급했던 거 다시 언급하니까 더 좋잖아. 얼른 397페이지. 찾으셨나? 4번 봤더니 397페이지에 4번 봤더니 제목 다 같이 시작. 계약 체결상의 그럼 여기 봐.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효일 때 생겨 유효일 때 생겨.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법 배울 때는 그런 거 언급을 안 해. 왜? 총칙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효일 때 생긴다 하고 여기서는 그냥 효력만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칙에서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조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한번 읽어본다. 목적이 시작.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거기다 밑줄 그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 밑줄 그셔봐. 그러면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봐라. 계약을 체결했는데
목적이 불능이었대.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목적이 불능이었다는 것을 봐라.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했다 했을 때 이 불능은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했다 했을 때 이 불능은 원시 불능이겠어? 후발 불능이겠어? 옳지. 그럼 여기 봐라.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대. 그게 유효를 믿었다고 그러니까 유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 정문이 목적이 불능인 계약은 유효라고 믿었다 그랬으니까 유효가 아니므로 무효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라고 하는 조문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동의해? 그럼 여기 보자. 자,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여러분들 책임만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야. 책임. 자, 책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요, 불이익이요. 불이익을 이렇게 책임 나오면 책임을 물으면 져야 된다 그런 뜻이야. 조문에서 앞으로 이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었지 않았어?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매수인이 책임을 물으면 져야 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안 물으면 그만이요. 그러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도 책임을 묻는 사람이 물으면 져야 한다 그런 뜻이고 안 물으면 그만이고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동의해? 그럼 이제 자, 여기다가 불이익이고 이제 책임 나오면 첫째, 책임지는 자는 엄청 쉬워. 이게 민법의 일반론이니까. 책임지는 자는 악이이거나 선의이지만 주의 의무 위반인 과실이 있어야 돼. 책임지는 자. 항상 우리 민법은 책임지는 자 그러면 적어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 과실은 선이라고 하는 몰랐지만 과실이 있었다. 이 말은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서 몰랐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책임지는 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제목이 여기 봐라. 과실 책임이잖아 지금. 제목이. 그러므로 항상 우리 민법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은 다 적어도 과실은 있어야 돼. 항상. 그 다음에 책임 묻는 자. 책임 묻는 자는 항상이요? 그래. 그래서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 책임을 묻는 사람. 그러면 이 책임의 내용에는 계약 책임과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너 책임져라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책임져라 그러면 손해배상 해달라 그런 뜻이야. 계약을 체결했는데 책임져라 그러면 손해배상 해달라는 거고 책임져라 그러면 계약 책임에서 계약 책임의 손해배상인데 그 손해배상액은 유효냐 무효냐 따져. 그래서 손해배상액은 만약에 그 계약이 유효이면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생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해서 이행이익이 돼. 이행이익. 손해배상액은. 그리고 계약이 무효인 경우다 그러면 여기는 이행되지 않았겠지? 그러면 계약의 유효를 믿었다 그래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신뢰이익. 이게 이제 책임의 내용이야. 민법의 일반론. 그러면 일반론이다 그 말은 내가 이 내용을 한번 가르쳐 주잖아. 그럼 앞으로 책임만 나오면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만 나오면.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지는 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일반론이야.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책임 묻는 자는 선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그렇지. 이것이 일반론이다 그런 얘기고 여러분들 불법행위 책임이란 자동차 사고 났잖아. 자동차 타고 다니다 사고 났을 때는 계약 체결하고 사고 난 거예요. 체결 없이 사고 난 거야. 그럼 그건 불법행위라고 그래.
여기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책임이지.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책임이요, 불법행위 책임이요. 계약 체결하고 했잖아. 말 좀 잘 들어봐. 올해 합격하고 싶으나? 그 민법은 가르치고 못 가르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을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다니까. 하나의 기술을 터득하면 다음번까지 다 통용할 수가 있으니까 맨 그러지 않고 일반론을 무시하면 밤낮 외워야 돼. 밤낮. 한번 외워본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럼 이 책임은 계약 체결한 자 사이의 책임이요, 체결하지 않은 자 사이의 책임이요. 불법행위 책임 아니잖아. 요거 책임이지. 그럼 계약 책임은 둘 중 하나. 유효이면 무슨 이익? 계약이 이행될 거 아니야, 유효이면. 그러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 그럼 어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아까 무효일 때 생긴다고 했잖아. 그러면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이겠어, 이행 이익이겠어? 이거겠지.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해야 돼? 책임지는 사람은 과실이셔야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조문을 한번 읽어보면 천천히 읽어보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397페이지 가봐. 397. 그 불능을 알았거나, 자, 지금부터 밑줄 것이 알 수 있었을 자.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대요. 알 수 있었다. 그럼 여기 보자. 알 수 있었다 이 말이 나오면,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면 악이, 어떤 사실을 모르는 심리적 상태를 선이라고 그래. 알 수 있었다는 건 악이요, 선이요? 선이지.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몰랐잖아. 아니 그러면 거기 다시 읽어. 불능을 알았거나 밑줄 것이요. 알았거나 밑줄 것이고 악의. 그러면 알았거나가 나오고 뒤에는 또 뭐가 나와? 알 수 있었다 나오잖아. 하나는 알았거나, 요 말 알았거나 악이거나.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선의이지만 몰랐지만 주의무 위반이 있는 자를 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잘 들어.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선이냐 악이냐 따지면 선이요 악이요? 선이. 그리고 여기다가 과실이 있는 자를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앞으로 외워버려.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선이 과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과실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실이 있다 그 말은 딱 반대로, 과실이 있었다 그 말은 과실이 있는 자는 악이요 선이요? 선이지. 과실이 있는 자 그러면 선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의인데 알아야 함에도 알지 못한 자를 과실이 있는 자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알 수 없었다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면 선이 무과실 이렇게 가리킨다고. 그래서 알 수 있었다는 선이 과실이고, 이와 달리 앞으로 조문이 많이 나와 이렇게. 그러면 어디? 알 수 없었다 그 말은 선이 무과실. 외워버려. 알 수 없다 그 말은 선이 무과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표현이 앞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말이 많이 나와. 그럼 그때그때마다 써줄 테니까 걱정 말아. 어쨌든 과실 있는 사람은 선의 편에 속해, 악의 편에 속해? 선이지만 몰랐지만 주의를 다 했어야 함에도 모른 자. 그럼 여기서 계약 체결상에 과실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선이지만 알아야 함에도 모르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여기서 알 수 있었을 자는 뭐라고 그랬어? 선이 과실. 그러니까 선이 과실 있는 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자, 유효를 믿었다. 한번 여러분다. 믿었다. 신뢰.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유효를 믿었음으로 입은 손해를, 자, 계약 책임에서는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무효인 경우는 신뢰이익, 유효인 경우는 이행이익. 그래서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이거를 신뢰이익이라고 그래. 이걸 무슨 이익? 신뢰이익.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몇 줄 것이요.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다음에 안 할 거요. 또 다음에 한다고 그랬더니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다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뭐라고 그랬어? 이익리 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 갑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매매를 해. 그러면 우리 갑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주택을 사는 사람은 내부 사정을 다 살펴보고 나중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매매를 체결했고 여기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나중에 바로 이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인테리어 등을 해달라고 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금. 그럼 이 매수인은 나중에 건물을 넘겨받으면 인테리어 등을 공사해서 아주 집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이사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건물이 멸실된 거예요, 전날 밤. 그럼 인테리어 업자에게 계약 체결했고 돈도 주고 그렇지 않았어. 그런 손해가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런 손해를 뭐라고 그래? 순례이익. 하자면 순례이익. 그래서 여기에 우리 또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등 여러 가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순례이익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순례이익을 갑이 이렇게 배상해 줘야 돼. 근데 순례이익이 5천인데 이 건물을 2억에 사서 2억 4천에 팔아서 넘겼다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4천 아니야. 그러면 순례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되었더라도 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4천이라면 계약을 넘겨줘서도 4천 이익이니까 네가 지대하게 많은 손해를 지출했잖아. 이게 그는 손해배상액은 순례이익을 배상해야 되고 순례이익 모두요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순례이익이요. 그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례이익이므로 순례이익 배상 문제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 이행이익이 5천, 순례이익이 6천. 그러면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또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잘못이고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이익을 배상해주면 돼? 순례이익을 배상해주면 돼. 동의해?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강의할 때야 여러분들이 고개도 끄덕이고 아는 척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는 척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또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드 체킹을 한번 보자. 그럼 결론 맺고 쉬자고. 스피드 체킹. 스피드 체킹 가져오셨나? 안 가져오시면 이제 안 줘. 이거 하나 살 때 5,000원씩 내야 돼. 없다고 이거. 스피드 체킹 몇 번을 보시냐면 4번 불능을 보셔. 4번 1페이지. 나왔나? 거기 1번에 자, 한번 여러분 원무과는 선무상에게 순례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야. 지금 이 내용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봐라. 지금 여러분들 스피드 체킹에 원무과 이렇게 썼잖아. 이 말은 뭐냐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과실 있는 자는 그런 뜻이야. 지금 원무과는 누구에게? 선이 무과실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 선무상에게 이행이익 배상해야 돼, 순례이익 배상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지문 외워놓으니까는 이런 지문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 시험에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따라서 순례이익을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순례이익을 배상해야 되는 사람은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고, 이제 일반론으로 이제 아까 일반론 했으면 괜찮은데 안 되면 또 외워줘야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한번 외워본다. 원무과는 여기서 무효인 계약이야. 무효. 원무과는 누구에게? 선무상이 누구요? 선이 무과실은 상대방에게 무슨 이익을 배상을 해? 그것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 여기야. 여기 원무과는 이렇게 나왔네. 한번 읽어본다. 원무과는 그 지문만 별표 해놓고 말어. 또 쓰기는 뭘 써.
줬어 거기다가 다시 원무과는 4번에 1번 누구에게? 그러면 선무상이 생각 안 나면 그냥 물어봐 또. 선무상에게 무슨 이익을 배상하라? 실례익 배상 책임이다. 이해하셨나? 쉬었다 합시다.